SBS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446명 발생해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32명을 제외한 414명이 국내 발생 사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9명, 경기 161명 등 수도권에서만 315명이 감염됐고 충북, 경북, 부산 등 비수도권에서도 99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발생해 1,5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 이후 600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는 점점 줄고 있는 모양새지만 대형 병원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 1차 접종 인원과 접종 신청률을 발표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0시까지 집계된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종 대상자 중 몇 명이 신청했는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접종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27만 2천여 명입니다. 일부 의료진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실제 백신 접종 인원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일반 냉동고에서도 보관 가능하다며 이를 입증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미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현지 시간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화이자는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사이에서 2주간 안정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는 가정용 냉장고를 포함해 상업적으로 널리 쓰이는 냉동고에 적용되는 온도입니다. 미 FDA가 화이자 요청을 승인하면 화이자 백신의 유통과 관리 절차가 지금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로배구를 강타한 학교폭력 미투가 프로야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어젯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는 프로야구 한 구단 유망주 A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폭행과 왕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는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도 공개했습니다. 작성자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4학년 때 전학 온 이후 학년 전체에 따돌림 당한다는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다며 결국 6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구단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처리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13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7.3원 오른 리터당 1,463.2원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말 이후 13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도 지난주보다 7.1원 오른 리터당 1,263.2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원자로 건물 내에 경납 용기의 균열 등 추가 손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산지와 동해안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등 전국이 9에서 19도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중부지방 대부분은 대기가 정체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3도, 습도는 32%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